말보다 더 아프게 가슴을 찌르는 침묵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분명 어제까지는 세상 가장 다정했던 그 사람이 아무런 예고 없이 응답을 멈추었을 때의 그 서늘한 정적을 말입니다. 잔인한 말 한마디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그 텅 빈 고요함. 아무런 설명도 마무리도 없이 오직 부재만이 남겨진 상황. 우리는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자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나눈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내가 너무 과했던 건지 아니면 부족했던 건지 스스로를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의 침묵이 당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오히려 그 침묵은 그의 깊은 내면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작은 창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침묵을 거절의 신호로 받아들이도록 배워왔습니다. 남자가 한 걸음 물러서면 우리의 이야기는 끝났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깊이 심리학의 아버지 칼 융은 이러한 관점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는 침묵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침묵은 텅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두려움,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상처,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과거의 모든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가 침묵할 때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묻는 대신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세요. 이 침묵은 그 사람에 대해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주려 하는 걸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자의 침묵을 오해합니다. 그것을 힘의 과시나 무관심 혹은 냉정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많은 경우 그 이면에는 훨씬 더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무언가가 숨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자신조차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말입니다. 한 남자가 진심으로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할 때 단순한 욕망이나 피상적인 끌림이 아닌 자신의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한 거대한 감정의 중력을 마주하게 될 때 그는 때때로 뒷걸음질 칩니다. 그것은 당신을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이 지금껏 한 번도 마주한 적 없던 자신의 나약한 부분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남성들에게 있어 자신의 연약함을 직시하는 것은 엄청난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칼 융은 우리가 억압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그림자 속에서 우리를 조종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남성들은 평생에 걸쳐 자신의 감정적 취약성을 억압하며 살아왔습니다. 남자는 강해야 한다. 남자는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사회적 압박 속에서 감정의 갑옷을 입고 연약함을 부정하는 법을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우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 자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이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할 때 그들은 안도감 대신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제대로 마주하지 못한 두려움은 곧 거리감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토록 아름다운 순간을 보낸 직후의 남자가 갑자기 침묵하는 이유입니다. 마음을 열고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눈 뒤에 오히려 멀어지는 이유입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느껴졌을 때 호련히 사라져버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항상 의식적인 결정은 아닙니다.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는 취약함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무의식의 발버둥인 셈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의 침묵은 당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 있지만 그 침묵에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당신 자신의 감정적 성숙도를 전부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단단히 세우는 법을 아직 배우고 있는 여성에게 침묵은 이상한 작용을 합니다. 그녀는 더 많은 의문으로 이어질 뿐인 곳에서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즐거움을 억누르고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하며
자신이 했던 모든 말들 속에서 단서를 찾으려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믿기보다 버림받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쫓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오디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침묵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신성한 공간이 될 때까지 몇 번이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그가 침묵에 잠길 때 불안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마세요. 스스로를 작아지게 만들지 마세요. 그의 침묵을 당신의 불안함을 비추는 거울이 아닌 당신의 성장을 비추는 거울로 삼으세요.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 무의식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이것이 바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특히 사랑이 두 사람 모두 예상했던 것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건드렸을 때 말이죠. 남자가 침묵하는 것은 단지 그가 부주의해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사랑이 그가 평생 동안 써왔던 가면을 벗겨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가면은 결코 친밀감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생존을 위해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남성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감정을 숨기고 고통을 침묵 속에서 해결하며 연약함을 나약함과 혼동하도록 배웁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잠자고 있던 진실한 무언가를 깨우는 여성을 만났을 때 그들의 본능은 항상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물러서는 쪽을 택합니다. 이것은 변명이 아니라 현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애정을 표현하고 달빛 아래서 당신이 특별하다고 속삭이며 마음을 열었다 할지라도 만약 그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그의 무의식은 그가 쌓아올린 친밀함 그 자체를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그림자 투사입니다. 자신의 불안과 마주할 수 없는 사람이 그것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던져버리는 현상이죠. 그래서 그는 갑자기 당신에게 숨이 막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너무 과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비추는 자신의 모습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가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진정으로 보여지고 싶다는 욕망과 나는 과연 충분한 사람인가 하는 의심을 거울처럼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런 부분과 만날 준비가 되지 않은 남자에게 침묵은 가장 손쉬운 도피처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당신이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당신은 그가 억누르려 했던 모든 것을 더 강하게 일깨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자신을 탓합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며 무엇을 잘못했는지 곱씹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의 침묵이 당신의 목소리가 아닌 그가 내면에 품고 있는 소음 때문이었다면 어떨까요? 수많은 남성들은 감정적으로 문맹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수치심, 슬픔, 불확실함과 같은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혼란스러움을 말로 표현하는 대신 그 혼란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당신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표현할 언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만약 한 남자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한 적이 없다면 그는 자신의 침묵 속에서 당신을 악역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너무 강렬했고 너무 감정적이었으며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당신이 단지 그의 치유되지 않은 자아의 거울을 비쳤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남자는 처음에는 아무리 매력적이고 다정했을지라도 진정한 친밀감이 시작되면 언제나 뒷걸음질 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무언가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를 투명하게 보이게 만드는 것, 우리의 연기를 걷어내고 역할을 해체시키며 온전한 현존을 요구하는 것. 모든 사람이 그렇게 온전히 보여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그가 응답을 멈출 때, 그의 에너지가 변할 때, 한때는 당신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는 하루도 견딜 수 없었던 남자가 며칠이고 침묵 속에 잠길 때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상실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데이터입니다. 그의 감정적 수용 능력에 대한 정보이며 그의 신경계가 과부하 상태라는 단서입니다. 그의 상처가 그의 말보다 더 큰 소리를 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절대로 그를 쫓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손을 뻗고 설명하고 그를 달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자기 자신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배신입니다. 그가 침묵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씁쓸함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괜찮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무너질 필요는 없습니다. 선택받기 위해 스스로를 축소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가 표류하도록 두세요. 당신과 그 사이의 공간이 당신의 감옥이 아닌 당신의 신성한 안식처가 되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그의 관심보다 훨씬 더 신성한 것을 기억해내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당신이 사랑하는 다른 여성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치유는 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진실의 길을 함께 걸어갈 때 일어납니다. 당신의 소중한 구독은 저희가 이처럼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세상에 보이지 않는 고요한 순간, 한 여성이 기다림을 멈추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소리내어 알리지 않습니다. 소리치거나 애원하거나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침묵을 위협으로, 경고로 즉시 행동하지 않으면 버림받을 위험에 처했다는 신호로 해석하도록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빈 공간을 채우려 합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더 노력하고 더 부드러워지며 다시 받아들여질 수 있을 만큼만 스스로를 움츠립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이 당신이 통과해야 할 시험이 아니라 당신이 걸어 들어가야 할 문턱이었다면 어떨까요? 칼 융은 종종 반대의 통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진정한 치유란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과 빛을 동등한 존중심으로 끌어안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가 남기고 간 침묵 속에 바로 그것을 행할 당신의 초대장이 있습니다. 반응하기를 멈추고 연기하기를 멈추고 소화되기 쉬운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작게 만들기를 멈추세요. 대신 자리에 앉아 숨을 쉬고 오직 이렇게 고요해졌을 때만 목소리를 내는 당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의 목소리를 쫓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깊은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하죠. 내 안의 어떤 부분이 아직도 노력을 통해 사랑을 얻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가? 왜 그의 침묵이 나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나는 왜 아무런 설명 없이 침묵해버린 사람에게 계속해서 설명을 내놓고 있는가?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 선택받기 위해 더 이상 나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것들은 쉬운 질문이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한 질문입니다. 두려움 대신 호기심을 가지고 침묵 속으로 걸어 들어간 여성은
그녀 안의 어린 소녀는 결코 알지 못했던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을요. 부재 속에서도, 불확실함 속에서도 아무도 박수치거나 부르거나 찾아주지 않을 때조차도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당신의 진정한 매력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관계를 좇는 방식이 아니라 관계가 사라졌을 때 당신이 자신의 자리를 어떻게 지키는가에 있습니다. 그가 돌아올 수도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힘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힘은 그 사이의 공간 동안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감정적으로 압도되어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미성숙해서 침묵하는 남자들도 있습니다. 성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통제하기 위해 물러서는 남자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침묵이 당신의 마음을 실처럼 끌어당긴다는 것을 알고 그 끌어당김을 이용해 당신의 의존성을 강화하는 남자들 말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묘한 조종입니다. 융은 이것을 무력감의 투사라고 불렀을 겁니다. 내면에서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끼는 사람이 다시 강해졌다고 느끼기 위해 외부 세계의 불균형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해 글을 쫓고 설명하고 자신이 만들지도 않은 상처에 대해 사과하며 반응하는 여성은 그 역학관계를 더욱 강화시킬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닙니다. 더 이상은요.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진실을 압니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그의 관심과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당신만의 침묵이나 그 어떤 전략보다도 당신을 잊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누군가를 머물게 하려 애쓰지 않는 여자, 관심의 부재 속에서 공황에 빠지지 않는 여자,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살고 창조하고 꽃 피우는 여자, 그런 여자는 선택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 자신이 바로 선택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많은 남자들이 그렇듯 성찰이 아닌 습관 때문에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낯선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고요함 속에 남겨두고 떠났던 여자가 더 이상 고요하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문가에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할 때만 문을 엽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변화입니다. 어느 날 당신은 더 이상 이해받고 싶다는 갈망을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되어서가 아니라 다른 누구보다도 당신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더 이상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성이 가진 조용한 힘입니다. 그녀는 침묵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서둘러 채우려 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나듯 그것을 마주합니다. 이제 그녀는 침묵이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종종 진정한 현존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을 때에만 명확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누군가가 침묵할 때 너무나 많은 여성들이 잊어버리는 진실입니다. 그들은 밖을 내다봅니다. 그의 메시지, 그의 타이밍, 그의 패턴을 분석합니다. 하지만 진짜 답은 내면에 있습니다. 그가 사라졌을 때 그를 찾는 것을 멈추세요. 대신 당신 자신을 위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세요. 그가 남긴 침묵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교실입니다. 그 침묵은 당신에게 자신의 신경계를 조절하는 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당신의 어린 시절 상처가 여전히 어디에 살아 숨쉬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진실들을 속삭여 줄 것입니다. 누군가가 떠나가도 당신은 온전하다는 것, 당신의 목소리에 메아리가 없어도 여전히 타당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단지 감정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연금술입니다. 텅 빈 공간에 앉아 있으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 절망 대신 존엄을 선택하는 것, 분노가 아닌 명료함을 가지고 돌아서는 것, 바로 그것이 당신을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쫓아오지 않는 여성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이 떠났을 때 그녀가 무너지지 않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공황을, 고통을 예상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신 한 편의 시를 선사합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언어가 됩니다. 차갑지도 잔인하지도 않은 아주 차분한 언어가 말이죠. 그녀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지켜보며 사라졌던 그 남자가 다시 한번 그녀의 세계로 들어올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적 성숙도는 누가 곁에 머무느냐로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때 당신이 어떻게 당신 자신 곁에 머무느냐로 측정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진실을 말해봅시다. 만약 그가 당신의 깊이, 당신의 부드러움, 당신의 강인함, 당신의 감정적 명료함을 감당할 수 없다면 그는 당신의 짝이 아닙니다. 만약 그가 중요하다고 느끼기 위해 당신의 불안을 필요로 하고 사랑받는다고 느끼기 위해 당신의 추격을 필요로 하며 통제력을 느끼기 위해 당신의 위축됨을 필요로 한다면 그는 애초에 당신의 빛을 받을 자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나타나 달라고 설득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의 편의에 따라서만 소비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먼저 당신 자신에 의해 선택받고 오직 그런 당신을 그 자리에서 만나주는 사람에 의해 선택받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융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마지막 진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외로운 순간에 우리 자신과 마주하고 이렇게 결심할 때 온전해집니다. 나는 이곳에서조차 나 자신을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 그가 침묵에 잠겼다면 무너지지 말고 활짝 깨어나세요. 이 순간을 한때 너무나 자유롭게 내주었던 당신의 에너지를 되찾는 순간으로 삼으세요. 이 침묵 속에서 당신의 이름을 기억해내세요. 이 공간에 새로운 무언가를 심으세요. 분노도 복수심도 아닌 당신이 되어온 그 여성에 대한 경외심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대답을 기다리며 삶을 멈춘 여자가 아니라 스스로 답이 되어버린 여자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반응을 얻기 위해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절망으로 그 공간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공간을 자기 자신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그의 침묵 속에서 움츠러들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 대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곳에서 어떤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을까? 자신의 고독 속에서 부드러움을 유지하는 법을 배운 여자, 더 이상 보여지기를 갈망하지 않고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여자. 그런 여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중력이 됩니다. 그가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그는 그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더 이상 선택받기를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미 자기 자신 안에서